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한국일보의 손성원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미얀마 지금 쿠데타 후에 그 시위가 좀 확산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2일 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이후 계속해서 지금 시위대 규모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2일에 열린 시위는 양곤 시내 일부 지역에서 단 몇 분간 돌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15분 이상 길게 이어졌고요. 시민 수십 명은 오후 8시쯤 일제히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들기며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6일에는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양곤 시내에 수천 명이 나와서 민주주의 승리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를 석방하라 촉구했다고 합니다. 예. 이 시위는 7일에도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이 전한 시위 동영상에는 그 차량이 많은 도심에서 시위대가 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상징색인 빨간색 머리띠 그리고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네, 그렇습니다. 예.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태국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저항의 상징으로 유명해진 세 손가락 경례를 하기도 했고요. 시위대 행진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과 한 시민이 앞장선 시위대 여성을 안아주는 장면도 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산세인데요. 예. 6일에는 양곤 대학가로 항의 시위가 번졌고 양곤 국립대와 다곤대 등 두 곳에서 각각 200명이 집회에 동참했고요. 7일에는 양곤에서 1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쿠데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날 시위 규모의 그 10,000명 정도에 견져보면 예. 하루 만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죠. 예. 2007년 사프란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결의 시위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위 막는 현장 경찰들한테는 그 시위대에서 일단 장미도, 꽃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시위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부는 네. 총을 쏠 것인데, 잘못하면. 네네. 그래서 지금 미얀마 군부는 이 같은 시위 확산 저지를 위해서 SNS 차단에 일단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어서 6일에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까지 모든 SNS를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위대가 평화적인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차단되기 전 SNS 중계 영상을 보면 거리의 시위대가 경찰이 가시철사를 치고 앞을 막자 방향을 돌리거나 이들과 거리를 두고 구호를 외치거나 예. 혹은 이 경찰들에게 다가가서 장미꽃을 달아주면서 국민의 편에 서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미야와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고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다만 부상자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BBC에 따르면 또 몰라민에서 총성이 들렸지만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과거에 많이 유혈 진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1988년 그리고 2007년 운동 당시에 군부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한 전례가 있습니다. 1988년 9월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3,000여 명이 숨졌고요. 2007년 군정의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불거진 시위에서는 수백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부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도 쿠데타 당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를 하면서도 비폭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미얀마 현대사는 또 한마디로 쿠데타로 얼룩졌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얼마나 이렇게 심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지금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미얀마는 독립을 했습니다. 예.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엎어지고 그렇게 들어서는 또 다른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엎어지고 이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독립 후에 14년 만인 1962년에는 내윈 육군 총사령관이 역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53년간 군사독재에 신음을 했고요. 이후 1988년 3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88 항쟁인데요. 당시에는 시민 3,000명이 총에 사망하고 10,000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 참상을 목격하면서부터 예. 이제 민주화 운동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고요. 예. 이때 연설로 시민의 주목을 받은 아웅산 수치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세우는데 힘을 보탰고 첫 총비서가 됐습니다. 예. 그해 9월 18일 또 다른 군인인 소망원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또 다시 잡고요. 그때도 또 다시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이 가택연금이 유명하잖아요, 또.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듬해인 1989년 7월에 가택연금이 처해졌고요. 그럼에도 1990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또 압승을 거두었고, 하지만 또 군사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예. 오히려 지도부 등에 있던 수백 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듬해에 또 이제 아웅산 수치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1991년. 시상식에는 예. 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듣자니까 또 당시 남편이 그 타계했을 때도 못 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가지 못했고요. 2003년에 또다시 같은 연금 조치가 취해졌고, 2010년에서야 자유의 몸이 됐고요. 2015년 11월에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예.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또 압승을 했지만, 이번에 그 군부가 이것에 좀 위협을 느꼈는지 기어이 무력으로 정권 탈취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로 좀 넘어가 볼까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시위가 들끓고 있죠. 그 나발리, 그러니까 이제 그 야권 인사 아닙니까? 나발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이것도 지금 막 거세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일이죠. 모스크바 법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자유로운 상황인데 가두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앞서 나발리는 지난해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테러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또 독일에서 치료받고 회복을 했었는데 지난달 17일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또 체포가 됐고요. 이때 뭐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독살 시도에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시위가 지금 뭐 언뜻 보기엔 그냥 나발리 석방 요구하는 시위인데 이게 민생 불만 요로까지 좀 폭발되면서 이제 반정부 투쟁으로 좀 확산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시위는 단순히 뭐 석방 요구, 인권 침해 비판 이런 지역적인 수준을 넘어섰고요. 뭐 생활 수준 저하, 뭐 감염병 사태,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어떤 나발리 체포가 경종을 울려서 더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서방 국가의 제재로 지금 외국인 투자가 러시아에 대해서 줄어들었고 산유국으로서의 위상도 저유가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실질 임금 감소를 경험한 시민들이 이제 푸틴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뭐 친푸틴 성향 도시에서도 이렇게 시위가 뭐 거세다고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유가가 하락이 심했습니까? 러시아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경제는 유가 급락으로 5.5% 역성장이 예상됐었고요. 이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그 서방 국가의 계속된 제재로 2019년 성장률도 1.1%에 그쳤습니다. 제재라는 건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제재였죠? 네, 맞습니다. 자, 푸틴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네, 지난달 31일 12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려서 총 5,000명 넘게 체포가 됐고요. 이 일에도 나발리 공판을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자 지금 나발리 지지자 750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또 이 탄압을 서방 국가들이 비난하자 보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스웨덴, 폴란드, 독일 이런 불특정 다수의 외교관들을 페르소나 농그라타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외교관들 추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손성훈 기자였습니다.